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달바 글로벌의 발표 후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바 글로벌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바글로벌 CFO 양세훈입니다. 2026년 1분기 달바글로벌 실적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실적 발표는 약 60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 35분간은 당사의 기업 홈페이지 팝업 화면에서 현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실적 발표 자료를 설명드리고 나머지 25분간은 Q&A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설명드릴 실적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예측 및 관련 정보는 시장 환경 변화와 전략 수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Q&A에 앞서 최근 5월 실적 등 미공시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가 어려운 점에 대해 사전적인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분기는 매출 1,712억 원을 기록하며 YOY 51%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6.3%로 451억 원을 기록하며 YOY 5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해외 매출 비중 역시 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페이지 손익 부분입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성장하였고 영업이익률은 26.3%로 전년 동기의 26.4%와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의 경우 지난 4분기 대비 프로모션 행사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QOQ 5% 성장하였는데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의 랭킹 상승 추이와 오프라인 점포수 그리고 SKU 확장 본격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에 올해 남은 기간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업이익률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장 큰 금액이 지출되는 비용 항목인 매출 원가율은 23.2%로 지난 분기의 24.5%보다 1.3%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상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1분기 매출 원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볼륨 증가로 인한 규모의 경제, 업계 내 선도적 수준의 제조사 다변화, 주력 제품의 핵심 원료 및 패키지, 그리고 부자재에 대한 최소 6개월 이상의 안전재고 확보,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관비는 지난 분기에 59.9%보다 9.5%포인트 낮은 50.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특히 광고 선전비 비율 개선에 기인하였습니다. 이번 분기 광고 선전 비율은 13.3%로 지난 4분기 광고 선전 비율인 21.1%보다 8.8%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4분기 대비 적은 수의 대규모 마케팅 행사가 개최된 점과 규모의 경제 기반 마케팅비 레버리지 효과, 권역 간 시너지 실현, 베스트 프랙티스 도입에 따른 마케팅 효율화가 실현된 점이 근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 Key Growth Drivers입니다. 당사의 핵심 성장 동력 3가지는 온라인 성장 가속화, 오프라인 입점, 글로컬 브랜드 캠페인입니다. 이번 1분기에서도 3가지 항목 각각에서 고른 성장이 진행되었습니다. 좌측 첫 번째 항목인 해외 온라인 채널의 경우 6개 해외 권역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면서 1분기 전사 해외 온라인 채널 평균 YOY는 91%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유럽, 중화권이 각각 YOY 165%, 196%, 163%로 좋은 분위기를 주도하였는데 해당 권역 아마존에서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외에도 톤업 선크림, 더블크림, 멀티밤 등의 복수의 제품들이 뷰티 카테고리 최상위 랭킹 리스트에 진입하면서 타 권역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멀티밤의 경우 작년 말 수립된 회사 매출 목표 7천억 원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던 제품이나 1분기부터 북미, 유럽 번역에서 수요가 급증하여 유럽에서는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수준의 일간 매출을 기록하며 내부적으로 기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유드렸던 해외 입점 매장 수 6천여 개를 상회하는 총 8,000개 이상의 매장의 입점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에서 각각 800개, 400개, 그리고 200개 수준의 추가 입점이 이루어지며 매장 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일본의 마츠모토 키요시, 그리고 중국의 와우 컬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입점 점포 수가 확장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매장 수 증가 외에도 기입점 매장에서의 스큐 확장, 브랜드 전용 매대 확보, 프로모션 참여를 통해 매장당 매출 극대화를 전사적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신규 글로벌 채널 입점 역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UK 부츠, 독일의 디엠과 로즈만, 캐나다, 호주, 멕시코 세포라 등의 채널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장 동력인 글로컬 브랜드 캠페인의 경우 신규 제품군 부스팅, 인플루언서 연계 브랜드 트립, 셀럽 연계 캠페인 등 1분기에도 주요 권역에서 활동이 수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탑티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 당사 제품을 알리기 위한 브랜드 캠페인이 개최되었고 일본에서는 비타토닉 라인 프로모션을 위한 인플루언서들과의 브랜드 캠페인이 진행되며 고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6페이지, 권역별 매출입니다. 이번 분기 국내는 YOY 7%, 해외는 85%의 성장률을 보였고 특히 북미, 유럽, 중화권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QOQ로 마이너스 4%, YOY로 7% 성장을 기록하였고 해외 번역은 평균적으로 QOQ 9%, YOY 85%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4분기 대비 17% YOY로 67% 증가한 매출을 기록하였는데 지난 4분기에 펼쳐진 오모테산도 브랜드 팝업 및 슈퍼모델 코우키와의 브랜드 캠페인에 대한 현지 고객들의 높은 호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톤업, 비타토닉, 퍼스널 케어 등 미스트 외 스큐 수요가 활발하게 증가하는 점, 오프라인 매장 및 스큐가 빠르게 확장된 점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1분기 매출은 QOQ-16%, YOY로 1% 증가한 매출을 보였습니다. 매년 러시아의 1분기 매출은 4분기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는 시즈널리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골드애플 매출이 주로 2분기와 3분기에 인식되는 특성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핵심 채널인 오존, 와일드베리, 라무다, 얀덱스 마켓의 랭킹 및 매출 상승 추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골드애플 매출 의존도가 24년도의 70% 수준에서 올해는 50% 이하 수준으로 예상되는 등 빠르게 매출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점, 골드애플 분기별 셀아웃 역시 견조한 점으로 인하여 사업부에서는 올해도 전년 기록한 YOY 성장률인 33%를 상회하는 매출 성장을 올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는 QOQ로 각각 40%, 마이너스 7%, YOY로는 각각 214%, 192%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역에서는 아마존 상위 차트에 이제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외에 톤업 선크림, 멀티밤, 더블크림 등 복수의 제품들이 랭크인되기 시작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틱톡샵 개설,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강화, 퍼포먼스 효율 개선을 기반으로 상위 포지셔닝을 공고히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코스트코, 얼타 등 글로벌 B2B 채널에서의 판매 확대로 연결시키며 지속가능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스노우볼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QOQ 4%, YOY 43%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최대 매출 국가인 베트남을 시작으로 톤업 선크림의 넥스트 히어로 스큐화 진행, 틱톡샵 매출의 빠른 성장,
세포라, 왓슨스, 가디언 등 오프라인 추가 확장을 통해 견조한 성장을 올해 말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중화권은 QOQ 50%, YOY 124% 매출이 증가하였는데 신규 대형 인플루언서 협업 및 바이럴을 통한 신규 고객 유입이 증가하였고 상반기 중 중국 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도인과 티몰 및 오프라인 채널 매출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기타 권역은 호주, 인도, CIS, 중동, 중남미가 있는데요. 이 중 특히 인도와 호주가 이번 1분기에 YOY로 각각 838%, 412%를 기록하며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페이지 해외 권역별 성장 추세입니다. 6개 권역 모두 전년 대비 성장 추세를 이어갔으며 4분기 YOY로 평균 85% 성장하였습니다. 25년 기준 국가별 해외 매출 비중에서는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이번 1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일본 31%, 러시아 9%, 북미 21%, 아세안 15%, 유럽 12%, 중화권 8% 순서로 여전히 고른 비중의 매출 비율 그리고 고른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상단에 기재된 스테이지 2 권역인 일본, 러시아, 아세안은 B2B 매출 비중이 평균 40% 수준 발생하고 있는 권역들로 해당 권역에서는 1분기 기준으로 모두 20% 이상의 우수한 영업이익률이 창출되었습니다. 하단의 3개 권역의 경우 B2B 매출 비중이 아직 평균 15% 수준이며 1분기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15% 정도로 작년 동기 평균 영업이익률인 약 5% 수준보다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권역들의 B2B 매출 비중이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과 B2B 채널 특성상 수익성이 우수한 점으로 인하여 앞으로 계속적으로 권역들의 이 영업이익 개선이 이루어지며 전사 영업이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한 분기에 대한 데이터이지만 6개 권역의 영업이익률 편차가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창사 이후 금년부터 처음으로 권역별 OPM 타겟이 설정되고 이를 위한 프로세스 도입과 함께 각 권역 내 다수의 이니셔티브들이 수행되었는데요.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이를 지속하여 올해 가이던스인 21% OPM을 상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매출 성장 관련해서는 하단의 권역들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기록했고 2025년 기준으로 유럽이 214% YOY, 북미 192%, 중화권 124% 순으로 높은 YOY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의 경우 작년 4분기부터 판매가 개시된 코스트코 및 얼타 등 대형 글로벌 리테일 채널에서의 매우 우수한 초기 반응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확장된 규모의 재발주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점포수, SKU 확장, 짧은 빈도의 재발주라는 3가지 오프라인 매출 드라이버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기에 26년에는 매출과 마진의 유의미한 성장이 더욱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료 8페이지 국내 권역별 경영 성과입니다. 국내 매출은 1분기에 7% YOY 성장하였고 올리브영, 카카오, 마켓컬리, 기타 신규 채널, 즉 면세점, 시코르, 백화점, 코스트코 이렇게 각각 YOY로 28%, 11%, 9%, 465% 성장하며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올리브영과 신규 채널인 면세점, 시코르, 백화점, 코스트코에서 계속적으로 높은 YOY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미 인디 브랜드 중 국내에서 가장 높은 화장품 매출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당사는 계속 1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 1분기에도 국내에서는 반반 패드 등 신규 제품군 매출 확대를 위한 브랜드 캠페인이 활발하게 펼쳐졌고 특히 뷰티 디바이스 올세라, 비타 토닝 라인, 시그니처 등 신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백화점 및 시코르 등의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는 등 고객들의 좋은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측표를 보시면 온라인에서는 YOY-1%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으로 기인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올리브영이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신규 오프라인 채널이 프리미엄 제품군들을 중심으로 빠른 확장을 기록하였습니다. 1분기 이후에도 신라, 신세계 등 온라인 면세점 확장, 코스트코 스큐 확장, 시코르 및 백화점 매출 최적화 작업이 지속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9페이지 일본의 경영 성과입니다. 일본은 1분기 YOY 약 67% 성장하였습니다. Q10, 라쿠텐,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채널들이 2025년 평균 YOY 25%를 기록하였고 오프라인에서도 마츠모토 키요시 등 신규 오프라인 채널 확장이 이루어지며 YOY 154%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Q10이 작년 4분기 이후 계속 탑3 매출 브랜드 지위를 지키고 있고 라쿠텐 및 아마존의 주요 카테고리에 당사 미스트 외에 톤업 선크림, 비타 라인, 헤어 라인까지 랭크인되면서 매출 체력이 계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오프라인 매출은 현재까지 약 4,500여 점으로의 확장이 진행되면서 1분기 YOY 약 154% 성장하였습니다. 1분기 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큐 확장, 브랜드 전용 매대 구축, 채널별 전용 세트 기획 등을 통해 브랜딩을 강화하면서도 점포당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선순위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료 10페이지 북미 경영 성과입니다. 북미는 1분기에 YOY 약 192% 성장하였는데 이는 신설 조직의 효과적인 퍼포먼스 마케팅 역량 내재화, 인플루언서 네트워크 확장, 틱톡샵 활성화, 멀티밤 등 넥스트 히어로 제품군들의 급부상에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슬라이드 우측 온라인 부분을 보시면 1분기에 아마존과 틱톡샵의 성장이 시장 확장을 주도하였습니다. 아마존 일별 매출 및 카테고리 랭킹에서는 톤업 선크림, 멀티밤, 비타토닝 세럼 토너, 보르피린 그라인딩 크림 등이 제품 카테고리 내에서 빠른 랭킹 성장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당사의 미국 법인 계정을 통해 다시 오픈한 틱톡샵에서 QOQ 매출이 378% 성장하였는데요. 이러한 추이를 지속하며 올해 미국 틱톡샵에서 5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12월 넷째 주부터 개시된 코스트코와 얼타 매출이 지속 호조를 보여서 점포 확장, 스큐 확장, 조기 재발주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서 각 채널들과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채널 모두 초도 물량 대비 1.4배 이상의 후속 재발주를 런칭한 상황이며 미국 코스트코는 150개에서 225개로 매장이 확장되었고 이미 1,500여 개 전체 주요 매장으로 확장이 된 얼타는 현재 7개 정도 수준인 오프라인 스큐 개수를 연말까지 2배 가까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북미 오프라인 매출 비중 25% 타겟과 함께 영업이익률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 유럽 경영 성과입니다. 유럽은 1분기에 YOY 214% 성장하였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1분기 기준 유럽 매출 구성은 독일과 스페인을 주축으로 이탈리아, 영국 이렇게 4개 국가가 약 80% 이상의 매출을 창출 중이고 기타는 프랑스, 폴란드 및 기타 범유럽권 B2B 매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 온라인 부분을 보시면 유럽 아마존 매출은 1분기 YOY 165%를 기록하였고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상위 랭킹을 공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멀티밤이 빠르게 고객들의 반응을 얻어서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수준의 일매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외 톤업 선크림, 더블크림과 같은 제품들도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상위 랭킹을 기록하였으며
연초에 개설된 영국 틱톡샵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며 영국 아마존 랭킹 역시 탑 100에 랭크인하는 등 기대 이상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독일에서도 근래 틱톡샵이 개설되었고 개설 직후 판매 랭킹 1위를 기록하는 등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1분기에 B2B 거래 형태로 게시된 노티노 채널 역시 빠르게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재발주가 활발하게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스페인 및 프랑스 코스트코 판매 개시 이후 재발주를 지속 수령 중이며 멀티밤과 톤업도 추가 입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는 영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코스트코 입점 계약 완료 및 초도 매출 인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프리모르와는 계약이 완료되어 1분기에 판매가 개시되었고 현재까지 호조세를 기록 중입니다. 드루니 역시 신규 채널로서 3분기 중 판매가 개시될 것으로 예정되며 UK 부츠, 유럽 세포라, 독일의 DM 로스만 등의 채널들과도 연내 판매 개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2페이지 러시아 경영 성과입니다. 러시아는 1분기에 YOY 1% 성장하였고 QOQ로는 마이너스 16%를 기록하였는데 골드애플 발주로 인한 매출 인식은 매년 2, 3분기가 가장 높은 시즈널리티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골드애플 내 분기별 매장 셀아웃 매출 그리고 랭킹은 1분기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5년부터 적극적으로 육성 중인 와일드베리, 오존, 라모다, 얀덱스마켓과 같은 4대 온라인 채널들은 YOY 26% 성장을 기록하였는데요. 1분기에 가장 크게 개최된 온라인 행사였던 3월 여성의 날 행사에서 콜라겐 아이패치,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멀티밤이 카테고리 최상위권을 기록하면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뷰티 디바이스와 립 플럼핑 볼륨아이저 등 퍼스널 케어 제품들도 활발한 마케팅이 개시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골드 애플 외에도 1분기에 신규 입점이 이루어졌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많은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대북대 그리고 립고쉐 등과의 협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이 골드애플과 타 메이저 오프라인 채널들이 균형 잡힌 매출 구조를 갖추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3페이지 아세안 경영 성과입니다. 아세안은 1분기에 YOY 43% 성장하였습니다. 쇼피와 틱톡샵을 중심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틱톡샵 개설 이후 매출이 발생 중인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의 경우 쇼피와의 매출 시너지를 내며 국가 내 틱톡샵 매출 비중이 20%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 중에 있고 오프라인 채널도 활발하게 신규 입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국가별 매출 구성은 베트남 54%, 인도네시아 14%, 말레이시아 7%, 필리핀 11%, 나머지는 싱가포르와 태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측 온라인 부분을 보시면 쇼피와 틱톡샵을 중심으로 금년 1분기 기준 아세안 전체 온라인 매출이 YOY 45% 성장했습니다. 쇼피 베트남은 YOY 109%, 싱가포르는 YOY 89%, 태국은 YOY 18% 성장하였습니다. 주력 매출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톤업 선크림이 미스트에 이어 히어로 스큐로 부상하며 쇼피 전체 뷰티 카테고리 3위, 스킨케어 카테고리 2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을 유지하였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1분기 매출 YOY는 34%를 기록하였으며 베트남 하사키 310개점, 가디언 132개점, 말레이시아 세포라 13개점, 싱가포르 세포라 2개 점포에 입점을 완료하며 오프라인 확장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페이지 중국 경영 성과입니다. 중화권은 1분기에 YOY 약 124% 성장하였습니다. 1분기 중화권 매출은 도우인과 티몰이 각각 YOY 224%, 119%를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습니다. 25년 4분기 빅세일을 기점으로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그리고 톤업 퍼플 바이럴을 통한 유입이 지속 증가하면서 1분기까지 신규 고객 구매 및 구매 전환 증가가 이뤄지고 있고 3월 선크림 시즌에 퍼플 토너 판매 증가와 함께 신규 대형 인플루언서들과의 접점을 확장하면서 바이럴을 견조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1분기에 현지 H&B 채널의 우수한 초기 고객 반응을 기반으로 250개 이상의 추가 점포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와우 컬러는 315개, 화메이 21개, 3PC 125개 매장의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판매 초기인 만큼 브랜드 포지셔닝에 집중하면서 견조하게 매출 기반을 만들 계획이며 26년에는 와우 컬러 300개 이상의 매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5페이지 3대 성장 전략 리뷰입니다. 중장기 성장 기반을 위한 핵심 키워드 3가지인 글로벌, 인접 신사업, 고부가 스큐 영역에서 이번 1분기에도 유의미한 결과들이 창출되었습니다. 좌측의 이머징 권역 관련해서는 3대 이머징 권역인 인도, 중동, 중남미 권역 매출이 1분기 기준 약 3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2분기 중으로는 전년 전체 매출인 30억을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인도가 매우 빠르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중남미에서도 2분기부터 멕시코를 시작으로 매출 발생이 예상되기에 올해 내 기타 권역에서의 100억 매출 목표 달성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1분기 YOY 매출 450% 성장을 기록하였고 대형 뷰티 채널인 티라에서도 판매가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동은 아마존을 중심으로 1분기 YOY 54% 성장을 기록하였고 지속적으로 미스트 카테고리 최상위 랭킹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경우 B2B를 중심으로 매출처를 발굴해가며 1분기에 확정된 멕시코 세포라 거래 입점을 시작으로 남미까지 매출 기반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인접 신사업의 경우 이번 4분기에 디바이스, 색조 및 헤어바디는 각각 248%, 색조가 43%, 헤어바디가 73%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디바이스의 경우 26년 러시아, 중화권, 동남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마케팅이 이뤄지는 만큼 2026년 매출 비중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인 고부가 가치 신제품 중 시그니처 라인은 국내에서는 백화점과 시코르를 중심으로 팝업, 런칭 프로모션, 셀럽 콜라보 등의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타토닉 라인은 일본에서 라쿠텐에서 세트 카테고리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마켓에서의 검색 순위와 매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신규 스큐인 비타 아이패치 역시 오존 아이패치 카테고리 4위를 기록하면서 러시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6페이지 제품별 매출 및 비중입니다. 미스트 매출 비중의 경우 1분기에는 지난 4분기 48%에서 약 5%포인트 감소한 43%를 기록하였고 선케어의 경우 작년 4분기에 매출 비중은 19%였으나 1분기 24%로 약 5%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홈뷰티 기기 및 기타의 경우 4분기 비중은 12%보다 3%포인트 높은 1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디바이스와 기타 퍼스널 케어 제품들의 매출 확대에 기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인 자료 17페이지 요약 재무제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25년 말의 2,553억 대비 432억 원 증가한 2,985억 원을 기록했고 자본 총계는 전년 말 1,986억 원 대비 333억 원 증가한 2,3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우측 손익계산서에서는 잠정실적 기준 2026년 1분기 매출 1,712억 원, 영업이익 451억 원, 당기순이익 36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IFRS 18호를 적용하기 전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 현재 영업이익에 외환 관련 수익이 추가로 계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실적 발표 자료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Q&A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NH투자증권의 정지훈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1분기 때 광고 마케팅 비율이 한 2%포인트 정도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것 같은데, 좀 하반기나 뭐 2분기부터 해서 이제 관련돼서 좀 마케팅 비율 효율화 예상해도 될지 궁금하고요. 이제 올해 연간이랑 이제 그러니까 연간 매출 한 7천억 원 정도 가이던스로 제시해 주셨고, 마진율도 20% 초반 말씀 주셨었는데 1분기 마진율이 꽤 잘 나와서 이제 전반적으로 가이던스 톤업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 확인하였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비, 광고선전비 관련해서는 매년 1분기가 그래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현재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효율화 노력은 지속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그 7천억의 21% OPM 가이던스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분기 말까지 많은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이던스를 변경하지 않을 예정이고 2분기 실적 이후에 변경 여부를 시장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에 별표와 1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실 분은 규보증권의 권우정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호실적 너무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수익성 관련해서 일단 매출 원가율이 이제 전년 대비 이제 개선이 조금 되셨는데, 2, 3, 4분기도 좀 이 정도 수준을 좀 유지하실 수 있을지, 이거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티어 1, 티어 2 이제 B2B 비중 좀 말씀을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북미, 유럽 이제 국가별로 조금 더 B2B 비중 각각 좀 어느 정도 되셨는지, 그리고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확인하였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익성 관련해서 특히 매출원가율 관련해서는 매년 1분기가 상대적으로 매출원가율이 양호한 그런 추세는 있기 때문에 그런 시즈널리티를 고려하고 그리고 매크로적인 그런 유가와 같은 추이도 있기 때문에 일단 1분기가 매출원가율이 괜찮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한두 분기 정도 더 지켜보아야 현재의 양호한 매출원가율 흐름이 계속적으로 더 안정화, 내재화 될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그 번역별 B2B 매출 비중 관련해서는요. 1분기에 전사 B2B 매출 비중은 약 35%로 작년 동기 34%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2 권역으로 칭하고 있는 러시아, 일본, 아세안의 경우는 B2B 매출 비중이 30% 정도로 높은 수준. 다만
여전히 스테이지 1 권역으로 칭해왔던 북미, 유럽, 그리고 중화권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B2B 수준을 매출 비중 수준을 현재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부터 코스트코나 얼타나 골드애플 등 대형 리테일러들의 확장된 규모의 개발주 매출이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높여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1분기에 그 운반비, 물류비 관련해서 매출 증가율보다 조금 더 늘었는데 지금 중동발 이슈 관련해서 사실 물류비 부담이 더 커지는 분기는 2분기, 특히 3월 말 이후였던 것 같아서요. 2분기 그와 관련해서 마진 가정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운반비 관련된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사실 물류비율의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기본적인 해상 운임의 증가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해상이 아닌 항공을 얼마나 사용하게 되느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 운임이 해상 대비 10배 이상 비싼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까지 저희가 물류비가 이제 증가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는 일단 신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저희의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오거나 빠르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생김으로써 항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응해야 했던 상황들이 다수 존재했던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유럽이나 북미처럼 한국에서 좀 더 거리적으로 먼 곳, 즉 운임이 좀 더 비싼 곳의 매출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비중이 증가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아까 살짝 언급되었던 고유가 같은 상황으로 해운 혹은 항공 둘 다 인상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현재로선 그러한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동시에 항공 사용을 조금 더 줄여가는, 그러면서 물류비를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2분기 가이던스 공유 주실 수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쪽 상당히 QOQ로 봤을 때 조금 고무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중화권에 이제 법인 설립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좀 중국 쪽에 이제 저희 기존에는 유럽, 북미, 일본 이쪽을 좀 키 드라이버 국가로 좀 언급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중국 쪽도 다시 좀 크게 드라이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 관련해서는 아직 분기 말까지 많은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다만 연간 가이던스로 제시되었던 7천억 원과 21%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었던 중국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핵심 성장 번역으로 기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저희는 사실 계속해서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리소스도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근래부터 거시적인 분위기도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속단하기보다는 계속 저희가 지향하는 프리미엄 포지셔닝과 또 너무 브랜딩을 훼손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은 지양하면서 근본적인 매출 체력과 브랜드 인식을 높여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호실적 축하드립니다. 저 질문 세 가지 있는데요. 지역별로 좀 여쭤보면 먼저 미국 먼저 여쭤보면요. 1분기에 발생했던 얼타뷰티랑 코스트코향 리오더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유럽인데요. 유럽 매출 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비중 대략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인데요. 앞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중화권 지역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셨을 때 로아스가 다른 지역 대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낮다면 이게 뭐 중화권 투자를 하시는 게 시장 기회 때문인지 아니면 브랜드 빌딩 목적인지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확인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얼타 그리고 코스트코 리오더 규모는 아까 살짝 언급드렸던 그 1.4배, 즉 얼타 같은 경우 지난번 20억 살짝 넘는, 그리고 코스트코의 경우 첫 오더가 3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둘 다 40억 정도의 규모로 재발주 수령을 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내에 매출로 모두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던 유럽의 온오프라인 비중은 비록 저희가 스페인과 프랑스 코스트코를 시작으로 활발하게 넓혀가고 있고 또 좋은 반응도 얻고 있지만 아직은 스노우볼링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럽 매출의 10%가 안 되는 수준이 오프라인 현재로서는 비중이고요. 앞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재발주가 확장되고 빈번하게 오면서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중화권 로아스 관련된 내용은 중화권의 영업이익률과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타국보다 타 권역보다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만큼 초기 시장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초기 시장인 만큼 들어가는 투자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다소 낮게 나온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채널 확장이 되고 더 좋은 마진을 가진 채널로서 성장이 진행되면서 계속적인 마진도 성장을 위해서 주의 깊게 저희가 가능성들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그 2분기 칼라는 안 주시고 연간 가이던스만 유지하셨는데, 제가 아직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작년 보면 그래도 2분기에는 QOQ로는 매출이 좀 무난히 늘고 마진은 조금 빠지는 그림인데, 이번 분기에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지, 아니면 재발주 물량이나 이런 오프라인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굳이 마진을 좀 더 보수적으로 안 봐도 되는지, 좀 숫자적으로는 어려우시지만 이제 분기별로 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좀 큰 칼라로 말씀해 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 아마존에서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도 너무 잘 하고 있는데, 뭐 경쟁 강도를 느끼시기엔 어떠신지, 한국 브랜드들끼리라도 경쟁 강도가 좀 더 치열한, 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코멘트를 잘 못 적은 것 같긴 한데, 유럽하고 북미 중화권 그 말씀해 주시면서 B2B 비중이 15%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이게 뭐 평균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다 비슷한 건지 이거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 주시기는 그 B2B가 러시아, 일본, 아세안이 30%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그 세 지역이 다 30% 이게 1분기에 맞는지 그거 한 번만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확인.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판관비를 보게 되면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인원이
222명으로 증가했다고 나오는데요. 한 5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이 인원 증가가 어떤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지, 만약에 마케팅이면 마케팅 지역별로 어느 쪽에 몇 명 정도가 증가를 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B2B 매출 비중이 전사가 35%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스테이지 2와 스테이지 1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뭐 30% 언더가 될 텐데, 그러면 국내 쪽이 B2B 비중이 높기 때문에 35%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주신 내용 확인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판관비 인원 관련해서는 그 증가한 인원들이 주로 마케팅 및 영업 관련 인원들로 충원이 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원들은 주로 북미,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다른 권역들도 꽤 충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B2B 관련해서는 이해하신 대로 전사 비중은 35%이지만 스테이지 2와 스테이지 1 권역은 전사 평균보다 높지 않은, 특히 스테이지 1 권역은 더 낮은 형태가 맞고요. 국내가 B2B 매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인 것도 맞습니다. 국내는 특히 올리브영이나 쿠팡 등의 고성장 채널들이 B2B의 형태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번역들보다 더 높은 B2B 매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추가로 질문이 없다면 여기에서 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